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회 문제 키워드 포착에서 짚어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과의 소통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조회 건수는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서면서요. 열강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 게시판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네, 최근에 국민청원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청원 열풍을 두고 긍정적인 면이 물론 보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목적에서 나온 정책인가요? 네, 청와대 홈페이지에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지향 또 반영하고자 도입한 정책입니다.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인데요. 국민청원이 제안은 국민이 민원을 신청하는 기준의 국민신문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겠다, 그리고 중요시 하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 페이지를 만들어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하도록 한 겁니다. 네,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 외에 혹시 어떤 또 소통 창구가 더 만들어져 있나요? 네, 청와대에서는 국민에게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온에어 코너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현장 일정을 직접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일 11시 50분에는 청와대입니다를 통해서 청와대가 직접 만든 시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시사뿐만 아니고 그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예능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빌린 청쓸신잡, 청와대에 관한 쓸데없고 신비로운 잡학 사전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관한 뒷이야기를 전하는 등 대통령 일정이나 국정 현안을 언론의 눈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마련된 여러 가지 소통 창구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인 건데요. 이 게시판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지난해 8월 17일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한 창구로 자리 잡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도 사실 궁금해요.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은 10만 명 이상 참여할 경우 2달 안에 해당 정책 관련 전문가가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숫자만 20만 명으로 바꾼 거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거기에 국민 추천과 답변 기능을 넣어서 대국민 참여도를 끌어올린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책을 벤치마킹하되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추가해서 우리만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완성한 건데 사실 한 번쯤 좀 방문을 해보셨을 것도 같고 얘기는 들었지만 참여는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정말 우리 국민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어떤 내용이든지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청와대 내 게시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청원은 정치개혁, 또 외교, 일자리, 안전 등 총 17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중 인권과 성평등, 또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공감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지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청원만 올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
정부 관계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사실 그 20만 명이라는 숫자를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뭐 숫자가 너무 많다, 또 답을 듣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요. 벌써 답변이 나온 것만 해도 4건이나 됩니다. 또 일단 국민과 청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국민의 호응은 높은 편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이 열풍이지만 원래 현 정부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에도 국민청원은 있었잖아요. 그 원래 이 청원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국민의 어떤 당연한 권리인 거죠. 맞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청원권은 1961년부터 청원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국민의 한 권리입니다. 이 청원법에 따라 국민은 모든 국가기관에 청원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국회의 청원 기능은 한 번도 마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존재하던 이 청원과 지금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청원을 하는 자체는 같은데요. 하지만 그 방법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내려면 여건이 복잡한데 또 이 실명만 가능하고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 그 여건이 다 구성이 돼야지만 청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청원 자체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듣기 위해서 최대한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춘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전까지는 청원을 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참여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이 반응이 생각보다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각종 청원이 청와대로 몰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말입니다. 2017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73,500여 건의 글이 청원 중이었습니다. 이 만료된 청원은 5만 4천여 건에 달했고요. 또 결국 12만 건이 넘는 청원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것만 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답변 없이 완료된 청원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던 청원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1호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1호 답변은 소년법 개정 청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소년이라도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후 답변 기준 수인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의 공감을 받으면서 답변을 듣게 된 게 이 소년법 개정입니다. 그럼 청와대에서는 누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조국 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 및 SNS 공식 계정을 통해서 친절한 청와대라는 영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국민적 요청이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는 또 의지를 가지고 2, 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정말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놀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또 관심이 커졌는데 그 외에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청원은 어떤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네,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치 감경 폐지에 대한 청원도 20만 명을 넘겨서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61만 5,354명이 청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계속해서 맡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20만 명 청원에 도달한 사례가 꽤 많습니다. 벌써 4번이나 답변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개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추세라면 청와대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국민청원에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청원이 이루어진다면요. 청와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곧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답변해야 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좀 볼까요? 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고 20만 명 이상 청원하면 답변도 해주는 시도는 여론 수렴과 소통 강화, 또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창구가 생긴 셈인데요. 실제로 마음이 든든하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관심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면에 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 12월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덧붙이면서 관련한 내용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책의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지만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없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또 그래서 청원 게시판을 택했다는 취지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정말 긍정적인 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청원 중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원 내용을 보면요. 담뱃값 인하시켜주세요. 스승의 날 폐지해주세요. 또 지진 좀 안 나게 해달라 등 엉뚱한 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청원도 하나 있었는데요. 거스 히딩크 감독을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다시 영입하자는 장난성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개인 민원 창구처럼 좀 변질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청원 게시판이 아닌 해당 구청이라든지 관계 어떤 부처의 민원 사이트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글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청원은 아무래도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예로 어떤 글들이 또 있었나요? 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신설의 개방을 약속하고 특혜를 받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약속 이행 및 이에 대한 관리, 또 감독을 촉구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온 건데요. 이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5층 제한을 완화해서 38층까지 짓는 조건으로 공동 커뮤니티 신설을 개방한다는 약속을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표회의를 열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 서초구 구청도 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아서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일리 있는 청원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런 내용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릴 만한 안건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글들이 정말 은근히 많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에 일차적으로 서초구청이 관할하는 사안인데다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와 같이 굳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분별한 청원이 문제가 되면서 청원 제도를 아예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청원 실명제 도입이나 청원 신고 기능 추가, 또 중복청원 방지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국 게시판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법에 따라 이 청원을 할 수 있게끔 청원 게시판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현행 청원법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불법인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 청원법에 따르면 원래 청원 내용은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에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입법청원을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청원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청원 게시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지만 그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행 청원법에는 맞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나서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책임질 수 없는 민정수석 등 참모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빌려서 청원에 답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입법, 사법, 심지어 행정기능 무력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 게
분명히 지정된 기간이 있는데 뭐 다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로 향하게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청원 창구인 국회 청원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0년에 개원한 이 제16대 국회에서는 765건 있었던 청원이 2012년에는 개원한 제19대 국회에서는 22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의 청원 제도는 외면받고 청와대에는 청원이 몰리면서 기승전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만 몰리는 경향이 있군요. 네, 그래서 기존 국회 청원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등 청와대 청원 외에 다른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뭐 여러모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인 거죠.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든 국민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기 때문에 폐지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신설된 국민청원 게시판. 아무래도 장난스러운 청원글 때문에 소중한 의견들이 묻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부여된 국민의 권리는 제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드 포착이었습니다. 자, 김인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